체계적이고 강하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성대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김춘수의 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소단원 2단원의 소설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를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 아주머니 성함 아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를 열심히 지켜주시는, 밤 늦게까지 지켜주시는 당직 주사님이 계세요. 이 당직 주사님 성함 뭔지 아나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는 성함이 최진분 아주머니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당직 주사님은 그리고 정하태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맛있게 차려주시는 급식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그리고 행정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행정실 주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는 당직 주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주역, 우승의 주역, MVP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만 스포트라이트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그거를 도와줬던, 서브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주목을 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 작품은요, 어떤 소설이냐 하면은, 자, 제목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죠. 자, 길모퉁이. 어떤 뜻일까요? 길모퉁이. 자, 길모퉁이의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굉장히 높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죠? 길모퉁이. 그냥 평범한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길모퉁이는 그냥 걷다 보면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 하지만 길모퉁이에 있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할까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금 당직 주사님이나 청소 아주머니처럼 우리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만날 수 있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이 학습 목표 3가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학습 목표?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설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서술자의 시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1번은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배경 단락에서 우리 특성과 그리고 배경 설정 의도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목표 2번과 3번은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제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단락에서 우리가 같이 학습 목표 2번과 3번을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습 목표 같이 달성할 준비 다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웠었는데 굉장히 어떤 구조라고 했었죠? 네, 기차, 열차 칸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와 같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은 뭐였죠? 네, 그렇죠. 5단 구성이죠. 자, 시작,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으로 이렇게 5단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자, 근데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웠었죠. 자, 이 소설에는 갈등, 두 의지의 대립관계, 싸움 이런 게 있나요? 싸움? 없죠, 여러분들.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이냐면은 기차, 열차, 칸처럼 볼까요? 배경,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우리 동네의 특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도입 단락이에요. 이렇게 제시를 한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김밥 아줌마 단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술가인 김밥 아줌마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렇게 서술하고 나서 세 번째는 빵떡 모자 아저씨. 그래서 항상 빵떡 모자를 쓰고 계시는 야채를 파시는, 채소를 파시고 과일을 파시는 이 아저씨의 특성, 성격을 제시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김대호, 이 김대호 씨를 성격을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술자가 평가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구조가 병렬적으로 연결된 구조인데 자, 여러분들 이 구조 이름 뭔지 아나요? 무슨 구성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네요. 맞아요. 우리 이 구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성은 네, 맞습니다. 디카레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쪽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핵심 톡톡 3쪽을 펼쳐주세요. 옆에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단락,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네요. 이 소설은 특징적인 게 소제목이 이렇게 단락별로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별로 구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줄지 이런 것들을 잘 예고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요 부분 전부 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특징 1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동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북한산 어느 지역인지 아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인데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을 볼 수 있다. 자, 서울인데 여러분들 서울의 한복판 굉장히 높은 고층빌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조금 변두리 지방 이렇게 지금 북한산 근처에서 자연이 아름다운 이런 배경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동네의 특성, 이 배경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여기도 밑줄 쳐주시고 밑줄 그리고 특성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특성 2. 자,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7쪽에 보면은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특색은 밑줄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많다. 밑줄 특성 3. 특성 3은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동네는 카페가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다섯 번째 줄 중간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 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 전부 다 밑줄. 이것도 특성 2에 해당하는 특성입니다. 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페들이 그냥 일반 간판과는 조금 다른 동네와는 다르게 어떻대요? 서정시를 읽는 것 같이 뭔가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하게 이런 아름다운 카페 거리가 잘 상상이 되나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술가들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카페 간판들도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특성 2를 알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술적인 분위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 도입부 전반에서는 특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게 예술적인 분위기예요. 굉장히 예술가들도 많고 굉장히 카페 간판만 하더라도 굉장히 서정실 있는 것만 같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묘사를 잘해가지고 작품 도입부에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술적 분위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학습 목표 2번째, 이런 예술적인 분위기의 배경의 특성을 배경을 이렇게 설정한 작가의 의도가 있을 텐데 이 작가의 의도 무엇일까요? 자, 의도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 있습니다. 27쪽 21번째 줄 한번 5번째 단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5번째 단락 하지만서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여기부터 밑줄 치세요. 나는부터 밑줄. 내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기까지 밑줄. 나는 내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들에 대해 말하려고 지금까지 긴 서두를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예술적 분위기를 작품 전반에 이렇게 잘 묘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도가 2명의 누구?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드러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2명의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경을 예술적인 분위기를 길게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의도는, 작가의 의도는 자, 뭐냐 하면은 독자가 이렇게 2명의 예술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예술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길게 제시를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어떻냐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고 그리고 배경의 특성과 그리고 배경 설정의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단락 완료했고요. 그럼 학습 목표 2번과 3번 인물의 특성,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이 2가지를 우리 지금 2번째 단락에서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그리고 첫 번째 단락 학습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2번째, 3번째 학습 목표. 자, 뭐였죠? 인물의 특성과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이 부분을 우리 2번째 단락, 김밥 아줌마 단락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 펼쳐주세요. 전부 다 펼쳤나요? 자, 그리고 핵심 톡톡은 5쪽을 펼쳐주세요. 전부 다 펼쳤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자, 흰 가운. 자, 여러분들 어떤 직업일까요? 이 사람은 보통은 의사, 약사, 또는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자, 김밥 아줌마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들어보면 조금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류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들 일종의 작품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김밥 아줌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때요? 김밥 아줌마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건 초반에 김밥 아줌마라고 모르고 읽었으면은 좀 알쏭달쏭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 아나요? 코난에서 여러분들 범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서들 막 이렇게 흘리고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범인이 싹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우리가 시청자들이 추측을 하게끔 만들죠.
이것처럼 이 단락에서는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인물을 전부 다 처음서부터 김밥 아줌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처음에는 옷, 가운을 얘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성별을 얘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보를 개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정보를 개방을 하면은 독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죠. 호기심이 생기고 굉장히 독자가 흥미를 유발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제시를 했냐 하면은, 자, 제한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열거를 통해서 제시를 했죠. 이렇게 제한적이고 순차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독자는 어떤 효과가 있다? 네, 그렇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라는 효과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전부 다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는 내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간대요. 굉장히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일터를 우리는 한 번이라도 빠지고 싶은데 매일매일 같이 9시에 딱딱딱딱 출근을 한대요. 어떤 성격일까요? 네, 여러분들 성실하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성실하다, 특성, 성실해요. 자, 그런데 이 성실하다라는 것을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가 추측을 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성격. 이번에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줬네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뚝뚝하고 그리고 뻣뻣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2가지가 나왔어요. 자, 핵심 톡톡 5쪽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5쪽을 펼치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2가지가 나와 있네요. 표에 안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제시 방법, 두 번째 뭐였죠? 간접 제시 방법. 자, 직접 제시 방법은 뭘까요? 직접 제시하는 거겠죠? 서술자가 직접 인물은 이런 성격이야 하고서는 말해주는 것을 직접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20대 후반의 백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맨날 놀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남자는 굉장히 게으르다. 그러면은 어떤 성격이에요?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어요? 직접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직접 제시를 했죠. 자, 근데 간접 제시 방법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게으르다라고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는 오후 12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다가 다시 잠든 후에 오후 1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는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대충 라면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감지 않은 머리로 긁적긁적한 후에 담배를 한 대 피웠다 하면 어때요? 굉장히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독자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직접이랑 간접의 차이입니다. 직접은 서술자가 직접 성격을 말해줍니다. 근데 간접은 어때요? 성격을 직접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향묘사, 늘 웃는 얼굴 어때요? 인물의 외향을 묘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 굉장히 네, 맞습니다.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이런 성격을 알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행동묘사, 매일 아침 8시에 꼬박꼬박 일터로 나간다 이런 거는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어떤 성격? 네, 굉장히 근면성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도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쪽에 지금 표 안에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이 있으면은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자, 이 부분은 대화를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자신의 마늘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이 강하죠. 그리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간접 제시 방법은 외향묘사, 행동묘사,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독자들이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25쪽으로 돌아가서 28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가 이 부분에서 성실성을 찾았는데 우리가 제시 방법으로는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간접 제시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은 그이는 무뚝뚝하고 다소 뻣뻣하다. 이거는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직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간접과 직접 둘 다 쓰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인물의 특성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줄.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10번째 줄까지 김밥 아줌마라는 정체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 김밥 아줌마입니다 라고 성격을 제시했어요. 어떤가요? 성격을 이렇게 제한적이고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인물에게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어떤데요? 화를 낸대요.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김밥 아줌마는 왜 화를 내요? 김밥을 말 때 쳐다보면 신경 쓰여서. 자, 그러면 김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김밥 많은 일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짜 김밥을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쏟고 굉장히 몰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성에는 김밥 만든 일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그리고 어떻다? 몰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격 제시 방법일까요?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간접, 직접? 네, 간접이겠죠. 맞습니다. 막 화를 낸다. 이것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뭔가의 하나의 일에, 김밥 만든 일에 몰두하는 이런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뻣뻣하고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이런 성격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중간이에요. 그이는 파는 일에 전혀 관심 없고 오직 김밥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 우리가 굉장히 행위에 몰두하는 이 성격을 이번에는 직접 제시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파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에는 관심 없이 그 행위, 이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서술자는 이 김밥 만드는 김밥 아줌마를 첫 번째 예술가라고 했었어요. 왜 첫 번째 예술가라고 했을까요? 네, 자신이 맡은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김밥은 굉장히 맛있어서 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맛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밥은 또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하지 그런 김밥이 아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김밥 만드는 행위 그 자체를 좀 더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는 그래서 그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 동그라미 작품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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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입니다. 자, 작품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냥 김밥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김밥을 보통 작품이라고 안 불리죠. 근데 작품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김밥이 맛있다. 그리고 김밥을 많은 행위에 모든 것을 이 아줌마가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서술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자, 그냥 김밥 만드는 거를 김밥이라고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작품, 그리고 그 아줌마를 예술가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자의 특성에 대해서 잘 보이나요? 네, 서술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 서술자의 시점과 인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시점 네 가지 뭐가 있었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러면은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나가 있으면 몇 인칭이었을까요? 1인칭. 자,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있어요? 3인칭. 자, 근데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있나요? 네, 맞죠. 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몇 인칭이죠? 네, 그렇죠. 1인칭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아야 되는데, 자,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인공을 관찰하는 나가 관찰자인가요? 네, 그렇죠.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김밥 아줌마라는 예술가를 관찰하고, 그래서 이 관찰하고 예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작품의 서술자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어딜까요? 네, 아까 전에 썼었죠. 작품이라고 썼었어요. 자, 작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찬적인 태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김밥 아줌마의 특성과 그리고 제시 방법,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인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 빵떡모자 아저씨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 그리고 핵심 톡톡 옆에 놓고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제 막 50포개를 넘은 남자이다. 나이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는 빵떡모자, 그리고 아직은 듬직한 몸체. 어때요? 외향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얘기해요? 이름, 직업, 이것부터 얘기하죠. 근데 이름과 직업을 먼저 밝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김밥 아줌마가 흰 가운을 입고 있다라고 한 것처럼 50, 나이부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양 묘사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직업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조금 뒤에 넘어가서 한 장 뒤에 넘어가면은 30쪽에 보면은 자, 싱싱한 우유와 배추가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 포도가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과일과 야채를 파는 행상을 하는 아저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직업이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정보를 순차적이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이 김밥 아줌마처럼 지금 빵떡모자 아저씨도 제시 방법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제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서 독자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자에 마찬가지로 흥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유사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이다. 자, 추측해볼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늘 웃는 얼굴. 네, 선생님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착할 것 같아요. 낙천적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성격이다? 늘 웃는 얼굴이다. 첫 번째 특성에 낙천적이다. 이런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웃는 얼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향 묘사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낙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했죠. 자, 그럼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의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간접이겠죠? 전부 다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밑줄. 자, 1년 12달 빠짐없이 항상 나온대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다음 줄 읽어볼게요. 자식들이 결혼 날이거나 길이 꽁꽁 얼어붙은 날이 아니면 항상 온대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진짜 자식 결혼, 경조사, 그리고 길이 얼어붙어서 정말 오지 못하는 날, 이런 날 빼고는 진짜 시간을 엄수하면서 맨날 꼬박꼬박 온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성격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실한 성격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에, 자, 성실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시 방법은 마찬가지로 인물의 모습-묘사, 행동-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 30쪽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 넘친다. 자신.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 자, 여러분들 성격이 어때요? 뭐라고 했어요? 성격이 자신. 그리고 직업에 대한 뭐? 그쵸? 소신. 자, 이 자신과 소신. 자, 서술자가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나요?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그렇죠.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직접 제시 방법입니다. 이해되었나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번째 줄.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장사고 뭐가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손님이 잘못 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안목이 부족해서 맛없는 고구마를 떼온 건지 이거를 정말 밝혀야지 직성, 성리에 아주 풀리는. 그래서 자신의 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잘못인지 규명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책임감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책임감 있는 성격입니다. 자, 이 부분, 이 책임감 있는 성격이다라는 것은 지금 직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네, 그렇죠. 간접 제시겠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독자가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예요. 자, 그럼 3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볼까요?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 군데도 흠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그스름하고 중간 자리가 상품이죠. 그리고 이 반듯반듯하게 페인줄 보세요. 이런 것은 짝이면 어김없이 8쪽이지요. 그래서 자기 마늘에 대한 어떤 지식? 해박한, 굉장히 잘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아저씨가 굉장히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지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떤 성격이 제시가 되고 있나요? 내가 파는 마늘이 최고야. 어떤?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대화이네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추측하게 만들었죠. 그럼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네, 맞습니다. 간접 제시 방법. 자, 그래서 특성으로 자신감, 소신감, 그리고 자신의 물건에 대해, 마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접 제시 방법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11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정말 장사 집어치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 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 동그라미 별표. 자, 예술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를 뭐라고 했어요? 예술가. 자, 두 번째 예술가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는 왜 예술가라고 했나요?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바를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최고의 가치만을, 최고의 만을과 최고의 물건만을 추구하는 이 아저씨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참 예술가다라고 예찬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서술자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자의 태도는 아까 전에처럼 시점은 마찬가지로 1인칭 이 빵떡모자 아저씨를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무슨 시점? 마찬가지로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관찰자 시점인데 근데 뭐라고 했나요? 예술가, 맞아요. 예술가라고 했어요. 예술가. 자, 예술가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예찬적인 태도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단락 빵떡모자 아저씨도 두 학습 목표 2번 인물의 특성과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에 대한 태도, 예술가라고 예찬하는 이 태도까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단락까지 전부 다 학습을 했고요.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 소제목,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김대호의 김대호씨, 이 네 번째 단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단락이 김대호의 김대호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대호.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이게. 김대호. 길다, 팔, 다리가 길다, 길다의 니은 대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뜻일 수도 있나요? 긴다. 그 이가 뭐냐면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인데요의 긴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압축적으로 이 사람 인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했어요. 한 문장으로 느리고 길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이 두 번째 김밥 아줌마, 세 번째 빵떡모자 아저씨 전부 다 제한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름도 제시하지 않고, 성격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직업 먼저 제시하지 않고 차근차근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 아저씨, 이 마지막 김대호 아저씨는 어떻게 제시를 했어요? 느리고 길다, 한 번에 압축적으로 팍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성격은 김대호, 이 제 소제목에서 김대호, 느리고 길다, 팔다리가 길다, 그리고 긴데, 그이인데요. 그 사람인데요. 이거를 김대호 이렇게 말버릇이에요. 김대호. 굉장히 느긋하면서도 낙천적인 말투인 거죠. 그래서 길다라는 외향적인 모습, 길다. 외향적으로는 길다라는 성격, 모습과 내면에는 그이인데요. 긴데요. 굉장히 느긋한 내면의 성격을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제시 방법에 일단은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냐 하면은 인물의 성격을 그저 느리고 길다 한 문장에 압축해서 제시했어요. 압축적으로 인상을 압축해서 제시해서, 독자는 이렇게 압축해서 제시하면은 독자는 굉장히 느리고 길다 하면은 뭐지? 굉장히 흥미가 유발되지 않나요? 그래서 독자는 이것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이 됩니다. 전부 다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밑줄.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밑줄. 쳤나요?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대요. 자, 어떤 성격일까요?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굉장히 느긋한 성격이겠죠? 자, 첫 번째 특성은 뭐예요? 느긋합니다. 자,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이거 직접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성격을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죠. 직접 제시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성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호 씨의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에 속력을 붙기르는 기대하기 어렵다 행동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긋한 성격을 제시를 했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김대호 씨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대화를 제시했네요.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남들 두 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하러 뭐 이렇게 귀찮게 뛰고 그럽니까? 자, 인물의 대화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가요?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이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느긋한 성격 플러스 어떤 성격이냐면은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충 살아요. 그냥 적당히 느긋하게 살죠. 느긋한데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플러스 어떤 성격이냐? 낙천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했어요?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인물에서 느긋하고도 낙천적인 성격을 그렇죠? 간접 제시했네요.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자그마치 1m 86. 굉장히 크죠? 선생님한테 5cm만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복부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이다. 자,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3번째 줄. 신체의 여러 부분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길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그래서 김대호 씨의 외향적인 특성이 나와 있네요. 자, 김대호 씨의 외향적인 특성 어떤 특성인가요? 굉장히 길다. 키도 크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길어요. 그래서 외향 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특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줄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뿐만 아니라 김대호 씨는 말도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이 있다. 말버릇을 통해서 느긋한 성격을 또 간접 제시하고 있네요.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호 씨의 말을 듣다가 하도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숨씩 자고 일어나서 들어도 김대호 씨의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자, 여러분들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 정말 한숨 자고서 한 4시간, 5시간 잤는데 말이 안 끝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과장법이라고 하죠. 이 과장법을 통해서 인물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다? 어떤 성격이다? 느긋한 성격이다.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느긋한 성격을 이 일화를 통해서 과정된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 간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벨이 울린다. 몇 번째 줄이면 23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 내에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그런데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제가 김대호. 제가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김대호 씨 있나요? 라고 상대방이 질문을 했겠죠, 전화해서. 그래서 제가 김대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거를 제가 김대호 하니까 주변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웃음바다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떠니까? 굉장히 기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웃음을,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7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 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보아도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어떻다? 원만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키가 큰 만큼 어때요? 이해의 길이도 내면도 이해의 길이도 크다. 어떻다? 특성이 어떻다? 이해심이 어떻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는
지니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해심이 많고 편하다라는 품성 두 가지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제시 방법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그렇죠. 직접이겠죠, 여러분들. 직접입니다. 이해심이 많고 편하다.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입니다. 자, 그의 미덕은 품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는 말을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 어때요? 굉장히 일에 대해서는 느긋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맡은 일을 잘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냐면 일 처리가 굉장히 완벽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이런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일 처리가 완벽하고 책임감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성격 제시 방법일까요? 직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빈틈없이 해낸다. 성격을 직접 제시, 마찬가지로 직접 제시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18번째 줄 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씨, 장가 가고 싶으면 우선 그 느린 말투 좀 고쳐요. 아니, 제가 김대호 하는 전화 받는 말버릇부터 고치자고. 자, 제가 김대호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남들이 보기엔 촌스러웠나봐요. 그래서 이 촌스러운 걸 고치라라고 조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34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세 번째 줄. 전 이제 더 이상 제가 김대호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잘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 10번째 줄 보면은 제가 전대호 이렇게 해서 모두의 웃음을 유발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학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겠네요. 자, 제가 전대호 하고서는 뭔가 입에 어때요? 입에 익어가지고 제가 김대호가 익어가지고 뭔가 세련되게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줄. 에이, 저는 아무래도 김대호가 더 어울려요. 사실 저는 길잖아요. 그래서 김대호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요? 굉장히 순박하죠. 그냥 낙천적이죠. 에이, 그냥 좀 김대호 하겠습니다. 김대호 어때요? 좀 구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구수한 말을 그냥 저는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박한 성격,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을 알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순박한 성격을 그리고 이 부분은 간접 제시, 대화를 통해서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5번째 줄. 그는 길다, 그리고 느리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일 것이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홍 빠진 세상에서는 여기 전부 다 밑줄 그리고 별표 3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까지 정리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인물의 특성을 전부 다 정리했고요. 인물 제시 방법 전부 다 정리를 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술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1인칭 마찬가지로 김대우 씨가 주인공이니까 무슨 시점? 마찬가지로 1인칭 관찰자죠. 자, 1인칭 관찰자인데 이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 문장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지금 어때요? 사회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 특히 어떤 민족이요? 빨리빨리 민족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느리고 긴 사람이 이런 시대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진실은 부터 혼 빠진 세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냐 하면은 낙천적인 태도. 이 낙천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를 세 가지를 잡았었는데요. 첫 번째, 배경의 특성과 그리고 이런 배경을 설정했던 의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배경이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예술적인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예술적인 분위기를 설정한 의도가 두 명의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정리를 했었네요. 자, 그리고 학습 목표 2번과 3번에서 2번에서는 인물의 특성과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3번에서는 서술자의 시점과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태도, 인물과 서술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김밥 아줌마의 특성, 어떤 성격? 성실하고 무뚝뚝 뻣뻣하고 열정 있는 이런 성격을 알아보았고요. 제시 방법 이렇게 파악해 보았고, 서술자의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이런 특성과 그리고 제시 방법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예술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찬적인 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단락에서도 이렇게 특성과 제시 방법 그리고 서술자의 태도까지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전부 다 정리가 다 되었나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다음 주에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 기억하나요? 초반에 질문했었죠? 자, 우리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 성함은? 네, 맞습니다. 최진분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 당직 주사님의 성함은? 네, 맞습니다. 정하태 아저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지금 빵떡모자 아저씨나 그리고 김밥 아줌마처럼 자신의 일을 굉장히 묵묵히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김대유처럼 굉장히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묵히 우리가 우리 반을 3학년 7반이나 우리 3학년에 있는 우리 반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해보는 이런 태도를 한번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인사하도록 할까요?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배방중학교 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